보십시다. 이제 화학 세 번째 단원의 후반부를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쭉 나가버리면 딱 끝날 수 있을 정도인데, 자, 일단 여기서는 전기 음성도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를 먼저, 색깔이 너무 이쁘죠? 전기 음성도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어떤 거냐면, 원자가 전자쌍을 공유할 때 원자마다 요 단어를 신경 써야 돼요.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이라고 나오는데, 이거랑 비교해서 같이 기억할 것이 누가 있냐면 전자 친화도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비금속, 전자를 얻으려고 하는 비금속의 성질을 얘기하는 건데, 얘는 전자를 당기는, 그때 방출되는 에너지, 당기는 힘이라는 개념. 그래서 비슷한 듯 달라요. 얘는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거고, 전자 친화도는 전자를 그냥 당기는 힘을 얘기하는 거니까 잘 구별하진 않지만 가끔씩 나올 때가 있기 때문에 살짝 써놨습니다. 전자쌍을 끌어당긴 힘이라고 되어져 있고, 다르면 전자쌍이 여기서 다르면,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전자쌍이 한쪽으로 치우치겠지.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우린 이렇게보다는 이 단어로 기억하는 게 좋아요. 전기 음성도 차이라는 단어로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전기 음성도, 공유 전자쌍을 당기는 차이가 있다 없다적인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공유 결합을 이루고 있는 두 원자가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을 상대적인 값으로 나타내는 것을 전기 음성도라고 얘기하고, 기준은 플루오린을 4로 정합니다. 일단 얘는 정한 값이기 때문에 여기서 왜 하필 플루오린으로 하나요? 라고 한다면, 일단 전기 음성도에서 최고값, 요 단어 무슨 소리냐면, 어차피 전기음성도라는 건 공유 전자쌍을 당기는 거잖아. 당긴다라는 것은 우리가 앞쪽에서 배웠었던 원자 반지름 할 때, 반지름이 최대가 되려면 껍질 수가 작고 핵 전하량이 커야 되거든. 즉 다시 말하면 주기율표상에서 18쪽을 제한 오른쪽 위에 있는 애가 최고로 당기는 힘이 세요. 즉 플루오린이 당기는 힘이 가장 셉니다. 얘가 최고값이기 때문에 얘를 4로 임의대로 정하고, 나왔으니까 여기서 최고값이면 최저값도 있겠지. 최저값 이 누구냐면 바로 수소가 되어집니다. 1.7이거든. 수소가 돼요. 근데 수소보다 작은 애가 있나요? 네, 있어요. 얘는 있는데, 이 수소보다 작은 애는 당긴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잃어버린다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당기는 힘이 있긴 한데, 중에서 플루오린이 최대로 당긴다라면 플루오린이 최소로 당겨요. 근데 누군가도 당기는 힘은 있어. 왜냐면 저 삐그덕거려. 원자 핵도 있고 전자가 있으니까 힘은 있는데, 그 값이 작다 보니까 당기는 힘은 있으나 빼앗기는 힘이 월등히 큰 거야. 그러니까 얘는 있지만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수소보다 작은 애들은 잃는다, 그래서 양이온이 되어진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런 애들은 이제 금속이 되어지는 거지. 그래서 알겠지만 수소 같은 경우는 전자를 얻을 때도 있지만 잃을 때도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죠? 잘 몰라라는 것 같은데, 얘 같은 경우는 수소가 공유하는 거 맞지요? 근데 염산이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 수소의 양이온 되고 염화가 음이온 되니까 얘는 뭐가 된 거야? 이온이 되어진 거잖아. 오케이? 상황에 따라서 잃을 수도 있고 원체 약하다 보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이 값을 기준으로 다른 원소들의 전기 음성도를 상대적으로 정하였습니다. 대신 18쪽 원소는 제외합니다. 왜? 얘는 비활성 기체,
반응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을 표현하진 않고, 전기 음성도가 크다라는 것은 당연히 당기는 힘이 세니까 강하게 끌어당긴다 라고 하는 것이지. 여기서 이제 봐보자. 여기서는 지금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있다 없다? 차이가 없죠. 여기서는 차이가 있지요.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끝나지 말고 조금 더 갈게. 그러면 이 공유하고 있는 전자쌍이 어느 쪽으로 치우쳐야 돼? 플루오린 쪽으로 치우쳐야겠지. 그 말은 하나는 어찌됐건 수소, 이걸 좀 확대해 볼게요. 이 수소 입장에서 이건 얘의 전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플루오린은 여기에 요렇게 있고 얘 건 거잖아. 그러면 원래는 이 중간에 있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있고 얘가 세다 보니까 이 전자가 약간 요로 와서 좀 형성이 질 수밖에 없을 거야. 왜? 플로리는 양전하가 9고 수소는 양전하가 1이니까 그만큼 당겨지겠지. 그러니 얘가 전기 음성도가 커. 그러면 여기 수소에 전자가 이렇게 다가왔지. 그렇다고 해서 아예 얻은 거야? 얻은 건 아닌데, 이 플루오린 입장에서, 전기 음성도가 큰 애 입장에선 전자를 얻음이라고 하기에는 좀 뭐해. 근데 전자가 이 플루오린 쪽으로 다가옴이라고 하면 이건 납득이 되겠다. 그쵸? 얻은 건 아닌데 얻은 것과 같은 효과, 얘는 얻은 것과 같은 효과라고 얘기해서 얘를 이렇게 말하기가 조금 그래. 그래서 조금 이름을 바꾸기로 했어요. 어차피 다가왔으니까는 얘는 부분적인 음전하. 만약에 얻었다라면 음전하라고 써야 되는 게 맞아. 얻었으니까. 하지만 얻은 건 아닌데 얻은 것과 다가와, 나한테 좀 끌려왔어.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음전하를 띱니다 라고 말하면 좀 납득이 되죠. 이건 납득이 됐는데 이걸 이렇게 하기로 할까 하고 화학자들이 정의를 내리기 시작하는 것이지. 자, 그러면 이번엔 일로 와볼게요. 얘 같은 경우는 전자를 잃은 건 아니야. 하지만 전자가 벗어남이라고 표현해도 크게 무리는 없겠지. 그러면 얘는 어떤 단어로, 전자를 얻었다, 다가왔다, 벗어났다 이런 말보단 부분적인 뭐라고 하면 될까? 그치, 양전하 라고 하면 되겠네. 그러면 납득이 되어지겠다. 그러니까 얘는 양이온, 음이온이 된 건 아니지만 음전하에 띄고 있고 그런데 얘네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러다 보니, 그런데 전체 값으로 봤을 때는 얘는 중성인 거지. 그래서 근데 그 안에 부분적인 전하를 부분적으로 띄고 있는 것을 얘기해. 이해가 됐습니까? 그런데 얘네들은 치우침이 전혀 없으니까 부분적인 뭐가 있을 수가 없겠지.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하자. 이런 것을 우리는 극적인 성질을 띠고 있어 라고 해서 극성이라고 하고, 얘는 극적인 성질을 띠고 있지 않아 라고 해서 얘를 무극성이라고 하기로 하자라고 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얘가 이 3단원 후반부의 분자의 구조에서 가장 많이 언급하면서 메인 내용이 극성과 무극성. 그래서 극성을 띠고 있고 부분적인 전하, 무극성을 띠고 있어 부분적인 전하가 띠고 있지 않아. 이것을 전기 음성도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두 개를
정리했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전기 음성도 차이가 없으면 무극성, 전기 음성도 차이가 있으면 극성이라고 하기로 하자라고 했던 거지. 이해가 되었습니까? 오케이.